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국군 통수권자였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결국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6번째 내란이자 그들은 여전히 국가 전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정치본색 스페셜 새롭게 편성된 내란특별재판부. 오늘 내란특별재판부 제4화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기각, 내란특검 수사 제동이라는 주제로 내란특별재판부가 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이 사안들을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란 종시 첫 국정감사 특집 코너로 내란의 실체를 더 자세하게 뒤쫓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험한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네, 모두 모시겠습니다. 임태원 소장님 오셨고요. 저보다 더 험한가요? 네, 백이성 역장생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강태경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면 저 진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기각이 됐어요. 제가 거의 그 조스트라다무스로 밀고 있었던 게 처음으로 이제 좌절이 됐던 어제였습니다. 이거 진짜 말이 되는지 제가 정말 뭐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은 재미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역사학자의 시작 시각이 이러한 그 재미가 있어야 내란특별재판부가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기각됐을 때, 박성재가 오늘 밤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네. 오늘 새벽에 기각됐을 때 저는 이제 내란특별재판부가 머지 않았구나. 예, 11월 달이 되면은 말 그대로 내란특별재판부가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기각되던 발부되던 사실상 대세에는 지장이 크게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이제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저렇게 되면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내란 재판은 물 건너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증을 더 굳히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재청구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조은석 특검이 그냥 기소를 할 줄 알았더니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해서 사실은 특검이 영장 재청구한 건 아마 3특검 중에서 아마 처음일 거예요. 최초에. 그래서 영장 재청구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네, 기세죠, 기세. 그렇기도 하고 그 기세 중에서도 검사들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렇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꺾지 않으면 다음으로 이 반발하는 검사들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권 가지고는 반발하는 이걸 잠재울 수 없다는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저희가 다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조금 있다가 아니 강 박사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오늘 제가 그 박성재 이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이제 시작도 전에 먼저 이제 감탄부터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강태경 박사님 오늘 정확하게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알려진 바는 거의 PPT를 230장을 준비를 해서 이제 이 공수처에서 파견 나갔던 검사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임했던 것 같은데요. 차정현 검사.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인데 이게 기각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럼 한 5일간 밤샜겠네요. 와, 진짜. 근데 저도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좀 놀랍기는 했는데요. 이 특검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이제 소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한 기각 사유를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구속의 상당성이 미비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를 소명하기가 부족하다라는 게 통상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거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는 뭐냐면 구속의 필요성 말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그 계엄이 위법하거나 위헌이었던 것을 자기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뭐라고? 근데 이제 아니 그 1조 얘기 들어보세요. 예. 제가 갑자기 너무 급발진 뭐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주장을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우리 소리예요? 박성재 인형 하나 네.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다. 자기가 이게 계엄이 선포되는 거에 정당한 걸로 생각하고 그거에 따른 그 주장 중에 통상적인 업무를 살펴봤다고 하잖아요. 뭐 구속 그 구금기관 살펴보고 했다는데 3,600명 그렇죠. 구금 과정. 근데 저가 좀 싸한 느낌이 드는 건 이 자기가 위법하다는 걸 몰랐다라고 말하는 거를 잘 살펴보면 형법에 제16조에 법률의 착오를 맞아요. 주장을 하면 내가 이게 법에 의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를 주장해서 제16조를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거가 바로 아까 말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건 네. 만약에 이제 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고 네. 뭐 그게 기각이 되든 뭐 인용이 되든 간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문제가 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다툼을 할 때 아마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예전에 윤석열 탄핵 심판을 했던 헌재의 결정문의 한 부분을 끌어들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그 결정문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비판도 있었고 뭐 그걸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여야 대치 국면이었고 국정이 마비될 것만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네. 것은 상당하다. 뭐 그랬던 표현이 있었던 네, 걸로 네, 제가 네. 기억을 해요. 있어요, 그거.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끌어들여서 자신은 이런 상당한 우려를 공유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계엄이 어느 정도는 그 선포하기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즉 내란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란이 아니라. 아니요, 저는 이게 사실 그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사실 계엄령 보고문을 다 공유를 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1조 1항부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이게 1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적 판단을 하는 거지. 네. 내란의 형사 범죄에 구속 요건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엄을 선포해요. 사실상 국민들이 우리가 2017년 기무사가 계엄 문건 만들어서 친위 구테타 일으키려고 했다는 걸 폭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계엄법에 의해서 절차적인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계엄의 절차적인 서류들을 다 공개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사인하게 되고 뭐 이렇게 국무총리가 부기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통령이 사인하고 국무총리 부기하고 계엄 선포문도 거기에 따라서 다 서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서류가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계엄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해야 된다는 것도 이번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박성재도 거기에 편승해서 나는 좀 자세히 잘 몰랐다. 그러니까 당연히 통수권자가 계엄을 선포하니까 자기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전시 계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전시 계엄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지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인데 그런 게 상당히 법관들한테는 내란죄에 대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사실 그 리박스쿨 손효숙도 기각을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3인방도 이제 기각을 했던 그 당사자고, 이제 박정호 판사. 나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박정호, 정재욱, 남세진. 그러니까 3명, 4명인데. 네.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건은 기각하고 어떤 사건은 발부하고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게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이거는 판사가 누구라도 네.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해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5만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네. 심지어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요. 그 영상을 보고도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거는 네. 그 판사 탄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금 230장 PPT와 자료 내용 안에서 지금 CCTV 자료들 다 이제 그 영장 청구를 하는 그 심사에서 그 검찰 측, 그러니까 특검 측은 다 이제 제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 다툼의 여지, 저도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사실 그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우리 강태균 박사님이 설명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저는 그러면 예를 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논리가 맞으려면요 네. 상당한 긴급성이 있어야 돼요. 네. 아니 계엄을 잠깐만 네. 국무회의라는 것도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국무회의는 언제 합니까? 매주 화요일 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하게 네. 할 만한 북한의 도발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위가 폭동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전혀.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헌재에서 첫 얘기한 게 우리는 그날 고요한 아침에 일상을 다 맞이하고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판사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 박성재 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판사가 공정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 사람들 내랑 공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게 그 부지. 그러니까 뭐 인식의 뭐 부재 또는 그 법률, 그러니까 이 그 어떤 지식의 부재,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공백을 갖다가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다른 부처, 이제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법률에 관한 가장 전문가가 행정부처 안에 법무부 장관이기 아니 그 농림부 장관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하는 거지. 이거를 특히나 이제 영장 발부를 기각을 하는 사람이 왜 그냥 다 차라리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날 텐데 마치 이런 부분, 특히나 이제 그 내란 특검이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새벽 사이에 어제 밤에 제 개인 방송 마치고 새벽 사이 그거 2시 정도 이제 뜬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바로 영장 재청구 해라. 이거 그냥 하지 마라. 그리고 국민들 앞에 그 내란 특검은 이제 그 230장 PPT 다 공개해라. 왜냐면 브리핑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도대체 어떤 식의 그 상황들을 판사가 그 함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독립적인 권한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만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저희들끼리의 그 텔레그램 대화에서 텔레그램 대화에서 그 폭로하는 우리 폭로할 만하니까 우리 강태경 박사님이 내란 특검에서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기사를 공유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특검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느끼나 보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보면서 지금 대통령이 그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호 판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
기각하냐 인용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온 국민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느냐라는 거죠. 아니 제 하는 말이 또 하나 더는 저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기분 그 나쁘게 제가 그 박성재 구속을 바로 직전에 바로 직전 우리 내란 특별재판부 3화도 여러분 재밌습니다. 많이 보십시오. 3화에서 우리 그 와중에 웃겼다. 그 뭐지 3화가 되게 중요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박성재가 왜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되는가. 근데 박성재를 구속하는 것이 이제 그 내란의 그 검사들을 이제 투입을 시키려고 했던 이 혐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가기관 중에 검찰이라는 곳이 경찰도 그때 이제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검찰 그래도 경찰은요. 영등포서였어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은 이제 수뇌부가 이제 그 뭐 김주현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부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를 통해서 그때 이제 영장 청구를 왜 했느냐라고 이제 내란 특검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이것이 사실관계가 이제 구속영장 인용됨으로써 인정이 되면은 그 다음 이제 수사 대상이 이제 심우정이었다라고 이제 그 심우정 바로 수사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에서 일부러 약간 끊어버린 느낌이란 말이죠. 더 이상 검찰에서 수사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훌륭한 범죄의 변호사들은 그 피의자를 자기 의뢰인을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해주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하게 만들어주는 변호사가 최고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소를 세우지 마라. 그러면 네의 진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기소는 그러면 관계 없으니까. 심우정에 대한 구속 나도 지금 박성재라는 사람이 심우정만큼 지금 국민들한테 유명합니까? 아니거든. 지금 우리 매불쇼라든가 스픽스라든가 뭐 서울의 소리라든가 이런 데에 공통적으로 구독을 누르고 계시는 전국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구독자들이 다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거의 다. 제 유튜브 채널에 20만 명 중에도 한 15만 명은 나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딱 오늘 박성재의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게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심우정에게는 아예 그 털끝도 못 건드리게끔 만드는 거구나. 심우정을 향한 화살을 돌리지 못하게끔 지금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분 나빠요. 네. 기분이 나쁘시구나. 네. 그래서 특검은 이제 영장 재청구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빠른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지금 사실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갑니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진짜 갈 수 있을까요?라고 우려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이제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날 밤 국무회의에서 돌아와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구금 시설 얼만큼 비우고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출입국 관리해서 출국 금지 시킬 것들 이런 것들 쫙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엄 사령부에다가 이제 그 합수 본부에 보내는 거예요. 네. 옛날 전두환이 합수본부장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 파견하는 거 이걸 다 검토하는데 그 회의에서 유혁 그 감찰관이 반기를 들고 사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는 뭐 유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뭐 성향이 어떤지 그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는 고려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사표 던진 사람은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직사회에 어떤 그 문제점을 낳느냐 하면 저런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고 이런 것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렇죠. 안 따르면은 내가 불이익을 받고 유혁처럼 하면 바보 되는구나. 즉 박정훈 대령처럼 하면 바보 되는 거고 내가 살 길은 앞으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따르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는 시켜서 그랬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특히 국가를 대표해서 법을 집행하는 최고 정점에 있는 국무위원을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것은
이 사법부가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이미 입장이 서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느낌 되게 많이 지기현이 선고가 굉장히 네. 위험하다라는 저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새벽에 그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이 되자마자 온 이 여건이라고 하는 정당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가고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네. 제가 방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고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로 그러니까 11월 가는 자연스러운 그 길목이다.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줄 알았는데 네. 아까 임태훈 소장님 말씀처럼 뭐냐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재판에서 자기가 주장한 거 있잖아. 헤르만 괴딘이 내보고 버튼을 누르라 해서 나는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왜 내보고 죽였다고 하느냐. 이거 지금 해면서 임태훈 소장이 말씀대로라면 박정호 판사는 그래 니는 버튼만 눌렀구나. 이러고 지금 판결을 때려준 거예요. 그렇죠. 말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나 전쟁 범죄나 이 비슷한 건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리면 히틀러가 예를 들어 죽지 않았으면 히틀러는 무죄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이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거랑 비슷한 논리인 거죠. 예를 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버튼을 눌렀던 사람은 그래도 말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술 맨날 같이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가장 와닿는 우리 임태훈 소장님의 말씀이 이제 어쩌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에 대해서 이미 예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이 서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가 내란 공범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겠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이 그 내란 특검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오늘 특검을 출석을 했는데 왜 출석했느냐라고 하니까 그 구치소 직원이 골탕 먹을까봐 자기가 출석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4번 만에. 네. 아이고 참. 아니 14번은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네. 제가 히틀러 얘기해가지고 전범 얘기했지만 잠깐 얘기 좀. 그 나치 독일 히틀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해부됐는데 수감 상태에서 자살을 했군요. 네. 저기는 갈 용기라도 있다니까는요. 자살할 용기라도 있었네 걔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게 법을 많이 알고 법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종결시켜야 돼요. 맞아요.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단순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수사 있잖아요. 지금 네. 삼특검이 수사하는 특히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이런 게 엄청난 양으로 기각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네. 통신조회 뭐 이런.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이런 한번 것들이. 강조드렸지만 임성근 사단장의 그 친척인 박철환 검사 압수수색 영장이 핸드폰은 나오고 통신 영장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만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 왜냐하면 뭐 우리 조 대표님하고 나하고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봐야 본다고요. 네. 그걸 쫙 보고는 그 수사 보강해가지고는 그쵸. 조 대표와 임태훈의 핸드폰을 털자 이렇게 가야지 수사에 A, B, C, D가 맞는데 이게 거꾸로 가. A는 기각시키고 뭐 C를 발부해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30몇 개 걸어놓고 한동훈 씨. 약 올린대요. 네. 그 잘 풀어봐 이러고 약 올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잘 알고 법 기술을 잘하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다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의 논리,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사람이 뭐냐면 내란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다 법의 지배를 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바꿔야 돼 이름을. 어떻게? 뭐 윤석열 제국공화국 뭐 윤석열 인민공화국. 아니 제국. 그러니까 황제. 아, 윤석열 왕이잖아 지금. 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전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저는 이 더 이상 박성재를 이제 구속시키지 못하면 이 내란 특검은 더 이상 구속시킬 사람이 없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더 이상 구속을 진행하거나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지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내란 특별재판부뿐만 아니라 영장도 그러니까 내란 네,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영장도 전담해서 재판부를 별도 이제 구성을 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 뭐 이제 기소 재판을 하는, 그러니까 공판을 하는 그 재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다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거진 다 이제 기존에 출석했던 뭐 내란 관련 이제 재판들은 뭐 이진우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보석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내란 국무회의, 특히나 그 CCTV를 볼 때 우리가 다 화가 났지 않습니까? 낄낄 웃었어요. 이상민이가. 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 막 나가면서 막 손가락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만큼 사실 포고령만 읽어도 첫 1호부터 모든 그 반헌법적인 사실 어느 정도 사법의 이제 지식만 있어도 그것이 완벽한 이제 위헌적 포고령인 걸 인식했었는데, 사실은요 그 공범이 안 되려면 범죄 장소를 빨리 이탈해야 돼.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그 CCTV에서 윤석열이가 나가잖아. 이 후보 나가죠. 네, 나가는데 아무도 따라 나가서 그걸 말리는 놈이 없어. 난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진짜 역사학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 나가가지고 하면 대통령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한 서너 명만 네. 미리 공모를 하고 한 대여섯 명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네, 그럼 나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뭐 내 같으면은 따라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쳤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 네. 장관은 못 하셨죠.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렇지. 그 사람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거고 오늘 하루 종일. 그러면은 자아가 저랬구나. 그러면 아마 걔가 핵심 용의자로 요번에 내란 용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 사람 빼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정말 너무 화가. 중소벤처기업 유상임 장관이라든지 저기 누구야 송미령 장관, 농림부 장관 이런 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송미령 장관들 어이없이 이러고 가만히 있어. 앞에 대각선 뒤통수만 보이지만은 앞 표정이 다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장관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법무장관. 그러니까 이제 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네. 먼저 우선이지 사실은. 그렇죠. 네. 군은 이제 군령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저렇게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법무부 장관은 안 말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총리도 가만히 있어. 부총리는 예산 끊고 긴급 예산 편성하라고 막 지시하잖아요. 그걸 막 쳐다보고 막 한독씩 막 서로 막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행안부 장관도 낄낄 웃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장관들은 사실상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짜치는 거죠. 짜치니까는 이제 못 말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범죄의 현장에 범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은 나중에서야 했을 거예요. 이 계엄,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그거 되게 국무위원들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공했으면 어떡할 거냐고. 아니 그걸 떠나서 저는 그 CCTV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저들은 단 1%도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매주 했던
회의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는 세상이 바뀌었겠구나라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니터가 2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군에 가면 사단장이 주재하는 지휘통제실 안에서 이렇게 다 보죠. 그러니까 저기는 국방부 장관하고 다 떠 있고 각군 주요 지휘관들 다 떠 있고 이쪽에 무음으로 해가지고 YTN 같은 거 틀어놔요. 그럼 의회 들어가는 거 막 보잖아요. 그 2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단장은 병력 출동 준비해라고 하고 어떤 사단장은 야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는 이 계엄령이 잘못됐다는 거 아는 지휘관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라. 스탑. 그런데 이제 오바한 사단장들이 군청 막 먹고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처벌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오늘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할 건데 오늘 김현태 특전사 전 단장이 오늘 이제 그 윤석열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요. 그 케이블 타이는 그 체포용 아니다. 또 다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끌어내라는 지시 못 들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위증에 가까운 짓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 누가 시민들한테 고발 안 합니까? 아니 송영길 대표가 현장에서 케이블 타이를 해가지고 묶이는 시범까지 다 보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케이블 타이는 테러범 진압용일 뿐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거나 끌어내기 위한 목적은 거기 테러법이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시민이 테러범이야? 이게 이제 말장난인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출동했잖아요. 지금 그래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지. 그렇죠. 왜냐면 가기 전까지는 이 테러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 테러범들을 잡기 위한 수감용을 가져갔는데 갑자기 가서 이제 국회의원을 수갑을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뭐 시민도 채워라. 네.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 꼬인 거죠. 불쌍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오늘 그 8시쯤에 이제 구치소를 나서서요. 8시 44분쯤에 내란 특검 사무실에 이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수 못 하고 나왔다. 그래서 세수를 늦게 일어났나 봐요. 왜 그런데 도대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지금 오늘 그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하겠다고 예고를 하니까는 이제 또 이렇게 막 그 이제 의자채로 이제 들렸다가 여기 떨어지고 이걸 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세수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수갑 차고 나왔다면서요? 수갑은 당연히 찾겠죠. 네, 수갑차. 임태훈 소장님이 길을 끊기 위해서 수갑을 채워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수갑을 차고 나왔다고. 다행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왜 나왔냐라는 취지로 물어보니까 구치소 직원이 그건 핑계고 오늘 심층 분석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검하고 붙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옆에가 중앙지법이잖아요. 법원이죠. 부인이 재판받는 날이니까. 너무 로맨틱. 김건희님이 김건희 얼굴 한번 보자. 오늘 재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지자들이 어디 모여가지고는 으쌰으쌰를 하냐면 이 서로 마주보는 문 거기 앞에 지지자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상근자들이 갔는데 오늘 법원이 막 경비가 삼엄해요. 막 그래서 김건희 와가지고는 막 법원이 경비가 삼엄하대. 그랬더니 그럼 윤석열이 김건희 재판 때문에 최고 가까이 있으려고 왔는가 보다. 그랬더니 우리 하정아들이 되게 신박한 주장인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심리를 생각해 보면 콧바람도 좀 세고 답답하니 나와서 조은석하고 좀 노가리도 까고 그랬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저는 이랬겠죠. 이제 아무래도 그 자기 나와바리 아닙니까? 그렇죠. 순희 씨 나온 거야? 아니 고검에 사무실 차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 나오면서 그 박성재 기각 소식 듣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셨듯이 약간은 그 뭐지 외유성, 네, 겸사겸사, 겸사겸사. 그리고 특히 재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특검에 나온 거죠. 그렇죠. 지금 재판 안 나오니까. 사실상 합법적으로 그 교도소, 그러니까 구치소 밖을 나올 수 있는 건
이 내란- 재판하고 그쵸. 수사 수사.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은 모처럼 만에 예. 나들이 나왔다. 근데 왜 세수를 안 했을까요? 왜 세수를 안 했을까요? 아니 뭐 그거야 원래 게으른 인간이니까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수갑을 차용하고 네. 사복 차림으로 이제 특검에 출석을 했다라고 했고 오늘 사실 그 주요 그 수사 오늘 사진은 내용은 나왔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수갑 찬 모습이? 네, 그 오늘 주요 이제 그 수사 내용들은 이제 외환 사건,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외환 사건을 전반적으로 이제 수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지금까지 이제 뭐 소장님이나 박사님이 외환 사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조은석 특검은 외환죄에서 일반 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맥락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없고 그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비무장지대 거기는 유엔사 관할이에요. 유엔 사령부 관할이고 정전협정에 따라서 여기를 관할하는 건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관할을 해요. 그러니까는 유엔 사령부의 관할인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이 한미 동맹 관계를 흐트러뜨려서 우리 군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뭐냐면은 정전협정 주체가 아닌 한국이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서 비무장지대의 관할인 유엔사를 속이고 그리고 주한미군을 속이고 전쟁을 벌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법정에서 이걸 깨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군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미군도 지금 못 믿겠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전 협정에 다 써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이게 색깔론을 차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색깔론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일반 이적죄 적용으로 가는 것 같고 일반 이적죄는 상당히 형량이 무겁습니다. 아 그렇죠. 무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만약에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출석을 했다면 상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일반 이적죄 적용을 또 받은 사례가 저 옛날에 임수경 씨가 받았습니다. 임수경이 무단으로 방북했잖아요. 이게 제3국을 통해서 방북했죠. 이게 유엔 정전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노태우 정부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죄의 적용을 받을 뻔했어요. 안 받았지만. 뭐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으로 하는 게 일반 이적죄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괘씸죄. 노태우가 보기 기분 나쁘거든. 이씨 내가 있는데 김일성이를 만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적용이 확실한 윤석열은 일반 이적죄 적용을 한번 해볼까 이라고 있고 일반 이적죄 적용이 말도 안 되는 임수경이는 일반 이적죄 적용을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다가 마지막에는 국가보안법으로 그냥 살짝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이적죄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관한 죄고 외환죄는 이제 외환죄에 해서, 그러니까 외환죄의 항목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외환죄라는 외환의 죄라는 그 장의 장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모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환죄는 김정은하고 이걸 통모를 해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지금 몽고의 정보사령부 그 공작 요원들이 가서 몽고의 정보 당국에게 대거 다 체포됐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 대사관하고 만나려고 하다가 몽고의 정보 당국이 도감청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공작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대거 체포됐는데 네. 이게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됐는지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이게 이제 정보사령부 내부를 잘 몰라요. 군도 정보사 내부를 잘 모릅니다. 방첩사도 잘 모르듯이.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수사가 미진해서인지는 저희가 좀 판단해봐야 될 지점이 네.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대만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정보사가. 네. 그래서 뭐 민진당이 막 뭐 계엄 선포했는데 막 처음에 뭐 약간 환영 성명 비슷한 거 내지 않았어요? 민진당이 환영 성명을 내요. 그런 죽인 놈들을 아니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이제 공작인데 그러니까 정보사령관이 그 대만을 방문을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의 고위 공무원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방문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그런 것도 있고 중국 정부랑 외교 문서 체결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위 공무원이 대만 정부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려 그러면 외교부에서 외교 문서를 비밀 문서를 하나 들이밀어요. 네. 그럼 다 취소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령관이 대만에 갔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것이고 그게 중국 정보당국에 긁히기라도 한다면 난리가 날 일이죠. 중국에서 활동하는 공작원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도박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이적죄 말고 외환죄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통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모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만큼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군요. 네,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네. 수사를 하면 할수록 네. 윤석열에게 굉장히 불리한 건 사실이다. 제가 왜 아까 임태훈 소장님이 대만 얘기를 할 때 제가 벌쩍 뛰잖아요. 대만이 민진당이라는 당은 1980년에 그 장개석 징징궈 저쪽이 뭐야 장경국이가 그 총통을 할 때 몰라. 아니 그 장경국 총통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제스 아들이야. 그렇게 설명해야지. 장제스 아들이 장제스가 죽고 지금 난 다음에 민주당 총통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야 그걸 하려고 보니 그때의 뭐야 계엄 정부에 엄청나게 당한 애들이 만든 게 지금 대만의 집권 여당 민진당이에요. 민주진보당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1980년에 맞아. 그 뭐야 포르모사라고 하는 그 타이완 섬을 포르투갈 말로 포르모사라 그래요. 포르모사가 아름다운 섬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미려도라 그러거든. 미려도. 아름다울 미. 고려할 때 려자 있잖아. 네, 수려하다. 그래가지고 수려하다 할 때 그걸 해서 미려도라고 하는 잡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잡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잡지가 어떻게 돼? 운동권 잡지야. 반계엄 잡지였다고. 네. 안티 계엄 잡지여가지고 그래서 징징고한테 그거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진보당에 다 근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뿌리도 그런 자기네들의 근본을 그러니까 그 미려도 사건을 총괄해서 변호하던 변호사가 우리에게 좀 유명한 천수이벤이라는 그 정치인이에요. 총통. 예, 총통을 지냈죠. 그런 민주진보당이 우리나라에서 계엄을 하는데 그거를 환영한다고?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을 봤나? 이게 뭔 얘기냐면 1980년대까지 장개석이 계엄을 선포한 게 유지됐어요. 네. 그러니까 계엄이 계속 유지됐던 나라야. 근데 그걸 이제 양아들인 뭐죠? 징징고, 장경국. 장경국이 들어오면서 계엄을 해제하면서 민주화의 물꼬가 열리는데 그 동안에 엄청난 탄압을 받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뭐 납치, 살해, 고문 이런 걸 막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탄압을 그러니까 뭐 DJ가 탄압받았듯이 탄압받은 정당이 지금 집권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성명을 낼 수 있냐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계엄을 남의 나라 계엄이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남의 나라 계엄.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주목하는 것이 이제 몽골이에요. 몽골 수사가 외환죄의 어떤 물꼬를 틀 것이다. 왜냐면은 저는 단순히 방첩사령관들 다 이제 가고 오고 할 때 그 대사관들과 연계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휴민트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관 그리고 군 이렇게 해서 왜냐면 특히나 거기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때의 그 몽골 대사관은 저는 전부 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왜냐면 그냥 지금 군인들만 쫓아가면은 오히려 어느 순간 이제 단절이 되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휴민트 역할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왜 뭐 비자 발급이라든지 그 사람들 그냥 아무 비자 없이 그냥 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어떻게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그 여러 다각도로 내란 특검이 좀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뻗친 데가 네, 없군요. 오늘 또 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 특검을 또 출석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저는 이제 그 오늘 윤석열도 이제 그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아마 조사를 받는 중에 조태용이 왔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럼 대질신문 했을까요? 나 너무 궁금해서. 돼지를 면했는데 거의. 잘 지내시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돼지를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플리바게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셈법 복잡할 겁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셈법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방어책으로 윤석열이 이제 출석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진행되는 양상을 조금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조태용, 그러니까 윤석열이 출석했는데 사실 그 왜 나름 다 국정원장이고 전 대통령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거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목도를 위해서라도 사실 윤석열이 출석을 하면 뭐 보통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사실 안 오거나 이를 다른 날에 이제 중요한 수사면은 사실 한 그 거물에 이제 집중을 하기 마련인데 윤석열 아침에 8시에 그 세수도 안 하고 와 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세수도 안 하고 그 내란 특검의 전직 그 내란 수계와 그다음에 내란 주유 종사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 이제 대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이제 같은 동석하는 그 대질 신분 아니더라도 동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비슷한 속도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여기와 그러니까 이 A 조사실의 윤석열과 B 조사실의 조태용이 얼만큼 말이 다른지를 실시간으로 이제 보고하고 체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한번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제 여쭙겠습니다. 그 단독입니다. 이제 지난 몇 주간에 왔었던 이제 그 군 관련했던 군 소식은 당첩사 비서실에서요. 계엄 직후에 인지정 관련해서 서적을 파겠다. 그래서 계엄 정당화 노렸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어떤 그 사실관계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인지전이 뭐예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인지전이란 건 이제 그 방첩사에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공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기밀 문서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기무사 계엄 문건이 어떻게 들통나냐면 이 계엄 문건이 그러니까 외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 한미 연합 그 키 리졸브 훈련으로 네. 비밀 문서를 표지를 바꿔버려. 그리고는 비밀 문서로 등재해버리면 아무도 못 보거든요. 그렇게 감춰놨다가 우리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무조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기밀 문서가 되는 그 표지만 딱 입혀가지고 내용은 그러니까 기무사 그 문건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건가요? 계엄 문건인데 표지를 바꿔 제목도 바꿔 그래서 비밀 문서로 등재해버리면 아무도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목만 볼 수 있어. 그럼 내용을 잘 모르겠네. 내용을 모르지. 그러니까 키 리졸브 훈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비밀 문건으로 등재해 놓으면 내용은 클릭을 해서 못 봐. 네. 근데 표지는 그렇게 되어 있단 네.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우리 또
세작들이 다 있지. 세상들이 우리의 정보원들이 다 힌트가 다 있구나. 고자질을 해줘가지고 그렇구나. 들통이 났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방첩사는 과거 기무사 시절에 이렇게 한번 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한테 털린 적이 있기 때문에 방첩사가 기무사였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전에 대한 부분도 이 사람들이 이 문건을 남겨두면 나중에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파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윤석열 그 계엄 관련해서는요. 네. 아무런 문건도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공식적인 문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왜 CCTV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복구한 거예요. 와 진짜 아니 그걸 복구할 수 있도록 없앴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아니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기사가 되게 재밌어요. 어떤 기사냐면 그 이제 부승찬 의원이 이제 이제 의원실과 이제 검찰 조사 기록을 살펴보고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이제 그 특수본 조사에서 이제 그 비서실에 쌓여있던 인지전 관련 책을 전부 폐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인지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전투적인,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국민을 대상으로 그쵸, 하는 그쵸. 여론전을 네.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이거 역사를 조금 설명드리면 그 그러니까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바뀌고,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전두환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방송국. 김재규 중정부장을 체포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인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중앙정보부장을 체포하냐면 그 당시에는 보안사령부가 중앙정보부 같이 전국에 그 자기네들의 분소가 없었어요. 근데 중앙정보부는 다 각 분실이 있으니까 전국 상황을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도 개입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은 여론조사라는 걸 하지만 그 그런 당시는 게 없었죠. 사람들이 중앙정보부 다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안사는 그 조직이 없었어요, 옛날에. 그러고는 뭐만 하냐면 도감청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먹자마자 전두환이 한 게 각 지역에 분실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지전이라는 게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확산시키고 네.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납치, 감금, 살해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지전이라는 것이 비살상적, 비전쟁적인 어떤 심리적인 것을 그 선전하는 거지만 선동용이 하는 거지만 저는 거기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뭐부터 했어요? 국정원에 전화해서 이재명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이재명 체포조가 나가잖아요. 네. 그럼 납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뭘 했어요?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재판부 그리고 박정훈 대령 영장실질심사 기각시킨 군판사들 뒷조사시켜서 다 잡아들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지전이라는 게 굉장히 보면 뭐 정보전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그것은 교묘하게 뒤에 납치, 살해, 고문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세련되게끔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또한 공작적인 단어인 거예요. 네. 인지전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찰, 예비검소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른 이제 방첩사 대령급 간부들이 검찰에 가서 어떤 진술을 했냐면 그 여인영 전 사령관이 유튜브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아는 유튜버들이냐고 계속 물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지전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유튜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보수 유튜브, 예, 그 방첩사령관이. 극우 유튜브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론 통제하거나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막 그 준비했던 문서들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파기가 됐다라는 건데. 그 옛날에도 만들었어요. 네. 그 저기 기무사 때 네. 조현천 사령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귀국해서 그것도 사실 수사해야 돼. 기획 입국이야. 그렇죠. 6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근데 요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밥 먹고 하는 거가 뭐냐면 이런 거 공작금 받아가지고 예. 우파 단체들, 뭐 이렇게 재향군인의 비슷한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성우 이런데 맞아요. 관리하는 거예요. 네. 여론전 같은 것들을 네, 네. 대리하고 뭐 신문 광고 비용도 대주고 현수막 비용도 대주고 막 이래요. 그렇죠. 이게 다 뽀록 났거든요. 생활비도 좀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유튜브로 옮겨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사실 갑자기 유튜브에 극우 채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스레드. SNS,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스레드. 여기에서 예. 지금 굉장히 저는 정말 그 여름에 그 여름밤에 이런 불 켜면 초파리 날아오는 것처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조직적이고 이상한 거 많죠. 이상한 게 너무 그게 많아요. 옛날에 사이버 사령부 때부터 네. 댓글 공작이 그렇죠. 시작됐잖아요. 근데 저는 김관진. 네, 네. 이게 지금 실패하고 있을까? 제가 지금 늘 이렇게 우리 방송 시작할 때 늘 호시탐탐 다시 국가 정보가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요즘에는 거의 뭐 유튜브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뉴스나 정보도 사실 뭐 레거시 미디어나 레거시 어떤 정보의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굉장히 뭐 쇼츠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보는데 여기에서 너무 유효하고 사실 정권이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그 정권 교체되고 저쪽이 다 돈에 씨가 말라서라도 저걸 못해야지 정상인데 이게 무슨 뭐 그래서 제가 늘 의아했던 것이 뭐 기독교 단체나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로 이렇게 가려진 약간 이단 단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돈을 내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 그 유튜브를 이렇게까지 이제 강조를 하고 이제 대통령이 강조하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근데 윤석열이 이봉규 TV 이런 거 맨날 보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이 그 뭐냐 펑큐. 네. 검찰총장일 때 저는 이제 검찰총장일 때 그 징계 문서를 봤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서가 뭐가 있냐면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이 거기에서 뭐 했냐면 유튜브 문서 작성했어요. 그 분석 자료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과 이것과 저는 좀 약간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방첩사에 보면 정보 융합실이 있어요. 네. 대검에도 정보 융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정보 융합실이 있어요. 네. 융합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이제, 정보가 올라오는 걸 다 이제 복합적으로 서치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는 그것을 이렇게 서칭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매점시켜주지. 그러니까 그런 양질의 정보는 취합을 해서 정리해서 검찰총장한테 정보 보고한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정보 보고하고 경찰청도 그 정보 보고 정보 가이드 그거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무사 그러니까 방첩사도 정보 융합실이 있어서 그 정보가 올라오는 것들을 누구에게 보고하냐 대통령에게 원래 보고하는 건 네. 노무현 대통령이 기무사 이런 건 독대를 없애버렸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뭐냐면 저쪽 당이 잡으면 이제 독대하고, 그렇지. 우리 이제 민주당이 잡으면 이제 독대 안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정보 융합실에 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이 다음 코너는요, 제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당분간의 특별 코너입니다. 내란 종식 특별 그 국정감사 특집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내란이 종식되는 과정에서의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소명을 갖고 있는 지금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법사위라든지 이제 그 막 이렇게 워낙 이슈가 많이 터지니까 국방위 소식을 사실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내란과 관련됐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이제 국정감사 특집이라고 해서 소식을 이제 모아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태경 박사님이 기본적으로 소식을 오늘 국방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했습니까? 네, 오늘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요. 성일종 위원장이 그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극복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라는 이 용어를 두고 네, 지금 안규백 장관인 그쵸, 거죠? 예. 네. 왜 이
이 위원회 이름에 내란이 들어갔느냐. 내란이란 거는 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이란 건 인정해도 내란이란 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둥 이렇게 하면서 이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추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야에서는 내란이란 말이 왜 쓰이는 게 문제가 되느냐 이제 여당 층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거든요. 그게 헌재에서 판단한 게 헌법적 판단입니까? 내란 판단입니까? 그건 헌법 속에 내란이 포함되어 있겠죠. 어떻게 내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 내란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거는요. 헌법은 잠깐만요.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 내란이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다. 헌법에 위반한 겁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뺐어요. 헌법에 판단됐는지만 물어봤어요. 두 번째,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어요. 두 번째, 계엄 포고령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국회 봉쇄 및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청사 점거에 대해서 탈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그 전에 이제 합참 의장도 오늘 나와서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은 내란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내란이라는 단어가 정치적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군 인사들이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고 이제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제가 이렇게 며칠 봤던 이번 주에 그 국감을 봤더니 그 내란 정당? 그 국민의힘의 그 이번 국감 전략은 쌍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국감장에서 여기 나무 뭐 GB 뭐 내란 GB 뭐 이러고 거의 이제 그러니까 XX가 기본적이고 어제는 이제 과방위에서 어제는 과방위에서 또 쌍욕이 나오고 박정훈 네, 그렇죠. 차규헌 12.12 내란의 주범인 차규헌의 사위.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정훈 저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 저들도 이제 약간 인내심이 그래도 그동안은 좀 점잖은 척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일종 위원장은 저는 내란 공범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왜냐면 김용현의 파트너로서 그때 성일종 장관이 이제 해외에 위원장이 이제 그 해외 그때 일본 갔었지 않나요? 그 계엄했을 때 아마 그 추미애 그 지금 법사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국방위원회 소속이었고 국방위원회 소속 몇 명을 데리고 다 일본을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약간 이제 약간 좀 그 의원들 이제 약간 좀 그걸 하려고 있는 부분들 아닌가 하고 지금 그나마 뭐 한기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해도 이렇게까지 쌍욕 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쌍욕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내란 정당의 정기 국회의 전략은 쌍욕이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내란 극복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간군 합동 특별 자문위원회. 이름도 너무 길어. 그러니까 좀 이름 별로긴 해요. 하지만 저기 위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첫 회의를 화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너무 긴데 내란 극복 특별 자문위원회라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회의가 지난 화요일 이제 있어서 갔다 왔고 그 다음 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순서가 맞나요? 자 봅시다. 네. 전날 그러니까 13일 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고 그 다음 날 제가 이 특별자문위원회 회의를 갔어요. 그리고 10시에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를 했는데 동시에 국무회의가 대통령실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회의 첫 이제 회의에서 뭘 할지 이런 거 분과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국무회의에서는 안규백 장관님이 대통령에게 열심히 닦였죠. 야단 맞아가지고 내란 세력 발본 세곤해라.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진급자들에 대해서 다 진급 취소시켜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첨예하게 아마 대립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이번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 예.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렇구나. 군사법원에 네. 대한 걸 하기 때문에 가서 네. 뭐 내란이나 박대령 관련 이제 그 우리 최상병 특권 관련해서 할 건데 이 내란에 대한 이제 알러지 반응을 네. 본격적으로 이제 국감에서 토해내고 있는 것이 네.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이번 진영승 합참 의장은 이제 12.3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가담은 내란이다라고 이제 명백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합참 의장들 중에서는 이제 그 뭐 사과나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을까요? 뭐 몇십 년 후에. 아 이게 저는 부승찬 의원이 네. 이렇게 흩때리고 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인사청문회 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합참의장이 공무원 마인드로 네. 영혼 없는 공무원 마인드로 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그 자료집을 책상에 팽개치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돌아왔나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돌아온 거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진영승 이름도 말이야 진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날 이제 뭐 좀 문제 제기가 됐던 게 원천희 정보본부장을 그 자리에 왜 계속 두고 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빨리 그 특검만 수사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 감찰을 통해서 내란범들을 빨리 속아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보니까는 뭐 그 합참 법무참모도 안 나오고 그냥 대충 깔고 뭉개고 있는 것 같아요. 군은 지금 이 폭풍우만 지나가면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2주만 기다리자라는 거잖아요. 아니 2주는 아니고 네. 이제 내란 특검이 네. 대충 빨리 군은 군은 세게 안 하니까 군은 세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 충격적이 이거 단독해서 스픽스 단독해가지고 군 열심히 안 하잖아요. 내란 특검은 아니, 왜냐하면 열심히 안 조직. 드론 사령관 영장 기각된 이후에 군에 대해서 뭐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조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디 했다는 얘기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게 드론 이 날아간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을 압수수색한 건 있고 군 장성들에 대한 거는 불법 계엄과 관련돼서 군부대를 압수수색한 거는 지금 없어요. 근데 그 여기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이날도 계속 거론됐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사를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실력 부재이지 않나 내란 특검에. 군을 잘 몰라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파견된 군 검사들이 쫄았지.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인사를 대령 진급을 박대령 비방한 사람들 승진시키고 그리고 육사 애들한테 붙어 있는 애들 승진시키고 이러니까 이게 진급이나 승진의 공무원들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진급에 관여하면은 직권 남용이 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진급을 이미 한 사람을 취소 명령을 내리는 거는 합법이라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웃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제를 깔았어. 제가 전화도 드렸는데라고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그 국방부 국정감사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정보사는 대령 진급을 안 시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령 진급을 시켰잖아요. 정보사 100여 단에 가담한 사람들을 그 이후로 진급 대상자를 올렸다가 제가 알기로는 까였어. 그리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군인권센터가 이제까지 문제 제기한 걸 대통령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알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럼 한번 박수를 좀 칠까요? 그래도 이 내란 종식에 큰 역할을 하시고
하시고 계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군 인사를 할 때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는 게 이제 위법하면은 네. 그러면 군 인사를 누가 해요? 그 이제 인사위원회가 이제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독자적으로 인사사령부에 네. 각군 인사사령부에 이제 독자적으로 진급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긴 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진급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블라인드 처리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육사 출신이냐 비육사 출신이냐 이런 걸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평등하게 하고자 보는데 거기에 다 블라인드 하는 건 좋은데 12.3 내란에 가담한 것까지 블라인드를 해버렸어요. 12.3 내란, 그러니까 12.3 내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12.3 사태 관련 사태 관련은 이거 광주 사태에 포함가는 거 아닙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 크게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엄청 크게 지적했고 대통령이 그걸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강조해 주십시오. 참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국무회의가 공개되는 게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진급의 핵심은 장군 진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중령 진급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보통은 여기에 원스타가 위원장을 앉아요. 그리고 대령 진급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군 진급 심사를 하는데 이거는 장군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어. 그리고 장관이 관여해. 그래 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대령, 중령 진급, 나머지 진급은 진급 프로세스에 맡겨두는 거예요. 근데 그 진급 프로세스가 다 육사가 장악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육사가 내란의 저는 근데 핵심적 오늘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 12.3 사태 타령하는 거 보니까는 그거 작성자 거의 이거 주리를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12.3 사태라는 단어를 만약에 검찰이라도 그렇게 썼으면 진짜 가루가 됐을 텐데. 군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군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렇게 시비를 터니까 내란 극복 가지고도 시비를 터니까. 저는 여기서 보니까는 강선영 국민의힘 이 사람도 여성 장군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제 합참 의장이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민재판의 판단이라고 이런. 아니 그러면은 그 저기 강선우가 이제 강선우 의원이 강선영? 예. 강선영 더불어민주당. 나 이름 아니 국민의힘. 강선영이죠. 네, 그렇죠. 헷갈려 죽겠어. 하여튼 거기가 항작사령관 출신이에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진급해서 항작사령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 땅에 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군의 사기와 명예를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본인이 장군 출신인데 저번에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저번에 용해인 의원 보고 야라 할 때부터 재수 텄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는 저는 저쪽이 그 감정 주체를 못하는 것을 보고는 진짜 다 계획돼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으로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 내란 특검이 어제 이제 박성재 구속 기각이 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좀 큰 우려가 있으면서 일단 그 내란 특검이 자체적으로 1차 이제 수사 기한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11월 14일까지. 근데 저는 그 김건희 특검처럼 사실상 그 내란 특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중요한데 저는 내란 특검도 별도로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게요 특검이 수사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필요에 의해서 길어지는 거는 필요하지만 이제 계속 수사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제 특별 재판부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특검들이 다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걱정이 불안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그 불안감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불안감을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검 수사가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드리면
그거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수본이 네, 하게 그렇죠. 네, 돼요. 국수본이 하게 되어 예. 있고 군에서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대로 이제 수사는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진한 것에 대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 모아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약간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과 이제 부재에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쪼개져서 이제 국수본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조금 밀도 있게 할 수 있을 저는 건가? 이제 오히려 네. 지금 파견 검사들이 네. 수사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국수본이 하면 더 잘할 거. 방해하는 검사는 없으니까 일단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파견된 인원들이 어디 인원들이냐면 국수본에서도 홍제동 대공문실 인력들이에요. 홍제동 대공문실에 그 내란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있었고 제가 그 고발인 조사를 갔다 왔어요. 거기 안에 그 대공분실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해서 공안 사건 하던 곳이에요. 남영동 대공분실. 예, 예. 그런 데서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뭐 내란 잔당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진다면 여기서 아마 다 미진한 것들은 다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제 들을 수 없는 내란, 군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내밀한 정보까지 우리 내란 특별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쏙쏙 알아듣기 쉽게 마치 일타 강사처럼 이렇게 많이들 알려주셨는데요. 그 특히 이제 박성재 구속영장을 빠르게 재청구를 한다고 하니 이제 어서 이제 빠르게 재청구가 됐고 그리고 구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험한 것이 튀어나온다. 내란 특별재판부 제4화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더 세고 이제 더 중요한 내란 재판의 어떤 과정들을 5화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